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단 하나의 공식으로 풀어낸 가치 투자 전공법, 서준식 지음 FM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채권형 주식에만, 그리고 채권과 함께. 아빠는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라면서 왜 그렇게 평온해? 식사 후 과일을 깎던 큰딸이 물었다.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자 아빠가 큰 손실이라도 입지 않았을지 내심 걱정되었나 보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 상당 부분을 저축하듯이 꼬박꼬박 주식에 투자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아빠 아니던가? 그러고 보니 코스피가 순식간에 고점 대비 20%나 하락하는 엄청난 약세장에서도 내가 보유한 주식 걱정은 거의 하고 있지 않던 터였다. 응, 아빠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 많이 안 빠지던걸? 채권 운용 담당하다 금년 3월부터 주식 운용까지 총괄하는 투자 책임자가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개인 주식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알려왔다. 앞으로 개인적인 주식 투자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던 주식을 추가 매입하는 정도로 국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격한 무역 분쟁으로 주가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깊게 조정되었고 수많은 종목의 가격이 급락했다. 이와 함께 내 계산에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하락한 종목이 속출했는데 회사와 한 약속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투자 방식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주식은 채권형 주식에만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 둘째, 주식은 항상 채권과 함께 투자해야 한다. 이 방식의 큰 장점은 주가 하락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저평가된 채권형 주식에 투자하면 약세장에서도 다른 일반 주식처럼 많이 하락하지 않으며 만약 추가 하락한다 해도 큰 불안감이나 공포 없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채권은 지금 같은 주가 하락기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식과 함께 투자할 경우 주식의 손실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 따라서 저평가된 채권형 주식을 채권과 함께 투자하고 있다면 주가 폭락장에서는 남보다 적은 손실로 견딜 수 있으며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는 다른 종목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까지 준다. 참고로 나는 이번 폭락장에 대응해 국내 최초로 채권형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주가가 많이 쌀 때 주식을 담는 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일은 꼭 성공 고객을 많이 배출하는 이름으로 자산 운용업에 매우 중요하다. 가치 투자, 내 인생의 구원자.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일 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실패를 맛보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형 금융회사에서 새내기 주식 투자 전문가로 일할 때였다. 투자 실패로 경제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나는 연봉을 조금 더 준다는 자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채 자진해서 채권 투자로 업무를 변경했다.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채권 투자 업무에 매진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채권 투자 업무를 맡으면서 주식 투자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오묘한 금리의 원리를 알았고 주식에 대한 알량한 상식으로 지금까지 바보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가치 투자를 이해했고 가치 투자와 금리 투자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도 이해했다. 모 경제 주간지에 나의 펀드 운용 철학은 가치 투자라 천명한 것도 이맘때인 2002년 초의 일이다. 이후 지금까지 나는 가치 투자를 펀드 운용 철학으로 고수해왔다. 굴곡은 있었지만 내가 관리하던 펀드는 오랜 기간 좋은 성과를 내며 가치 투자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워렌 버핏의 채권형 주식을 이해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투자는 좋은 성과를 보였고 이와 관련한 많은 저술 활동과 강연을 해오며 가치투자 전도사를 자처하게 되었다. 여러 연유로 회사의 주식형 펀드까지 추가로 관장하는 투자 책임자가 되었다. 이제는 개인의 주식 투자 외에도 기관 투자가로서 주식 투자를 성공시켜야 할 위치에 섰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진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가치 투자로 펀드를 운용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는 앞으로의 내 항로에도 큰 구원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가치 투자의 레시피. 가치 투자는 잘 짜인 레시피를 보면서 이를 따라하는 요리와 같다. 큰 재능이 없어도 투자 노하우와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만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책은 가치 투자라는 요리를 시도하는 독자에게 어느 레시피를 선택할 것인지, 누구의 레시피를 어떻게 참조해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산정 방식을 포함한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나 스스로 굳게 믿고 있으며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른 투자 이론과 마찬가지로 100% 적중할 수 없으며 가격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에서 언급한 모든 종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선택한 것일 뿐 투자를 권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도 함께 밝힌다. 이 책에는 내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언급되었다.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이며 따라서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자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닐 수 있으며 독자 개개인에게는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이 따로 있을 것으로 믿는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 투자가 성공 재테크의 기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처음으로 투자를 공부하려는 독자에게, 모멘텀 투자 실패를 반복하는 독자에게, 가치 투자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연해 하는 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책을 펴낸다. 서준식. 2장. 단서는 채권에 있다. 채권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 선각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최근 들어 상당수의 자산가나 일반 투자자가 채권 전문가를 통해 투자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일반인에게 금리나 채권에 대한 지식은 생소하다. 채권을 주제로 강의하다 보면 질에 겁을 먹은 수강자를 많이 볼 수 있다. 서너 시간 정도 채권에 대해 강의할 경우 웬만한 노하우와 입심이 아니면 강사도 녹초가 되어버린다. 채권에 대해 공부할 심산으로 관련 서적을 펼쳐보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복잡한 수식에 처음부터 주눅 들고 만다. 하지만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복잡한 채권 관련 공식을 암기하거나 어려운 이론을 모두 습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의 관계, 듀레이션의 의미와 활용법 등 본질적인 채권의 개념과 일부 용어만 이해하고 있다면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나 채권 개념을 활용한 자산 투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채권 관련 지식이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이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재테크 능력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5장의 채권형 주식 투자법은 주식을 10년 만기 채권으로 가정해 그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장. 워렌 버핏 투자법의 핵심, 채권형 주식 투자. 복리 수익률을 이용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주식펀드 매니저와 분석가가 꽤 있다.
이 복리 수익률을 고집스럽게 지키며 자기만의 원칙을 정해 실제 투자에 철저히 이용한 투자자가 바로 워렌 버핏이다. 산정 방식의 원리와 원칙은 많이 알려졌지만 버핏이 아울러 포뮬러라 표현하고 있는 산정 방식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몇몇 전문가가 산정 방식을 추정하고 있지만 버핏은 대략의 값을 자신의 원칙에 맞게 암산할 뿐이라며 다른 이가 추정한 계산법을 부정했다. 많은 전문가와 재테크 서적이 버핏 따라하기를 강조하면서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라는 교육적 구호를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15% 복리 수익률을 위한 주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아마 복리 수익률로 미래 가치를 구하거나 할인하는 등의 채권 개념이나 용어가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버핏이 밝히고 있는 주식 매수 가격 산정 방식의 주요 원칙은 주식을 쿠폰이 증가하는 채권으로 인식하고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중요시하며 1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익숙한 채권쟁이에게 버핏의 방식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 장에서는 복리 수익률을 이용한 의사결정 산정 방식을 통해 버핏의 투자 비법을 알아볼 것이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산정 방식을 따라 직접 계산해 보면 초보적인 지식을 지닌 투자자도 전혀 어렵지 않게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버핏은 언제나 자신의 투자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재테크에 필요한 이론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해 투자해 본다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최초로 주장했던 안전 마진이 어떤 것인지, 워렌 버핏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잃지 않는 투자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며 깨닫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버핏식 산정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투자 종목은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제시하는 참고 종목일 뿐이며 특정 종목을 권하거나 추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이 장에서 설명되는 버핏식 산정 방식은 여러 자료에 근거한 나의 추정이며 나와 일부 지인은 이 방식을 적용해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1. 워렌 버핏은 왜 ROE라 했나? 많은 주식시장 참여자가 EPS, 주당 순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이익 지표에도 큰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EPS 등의 이익 지표가 얼마이고 얼마나 늘었는지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항상 ROE, 자기 자본 수익률에 집중한다. 바로 이 ROE 안에 복리 수익률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ROE 20%를 유지하는 어느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매년 이익의 전부를 유보한다면 그 기업의 자본, 순자산은 한 해에 20%씩 복리의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버핏은 지금 자본 100억 원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한 해 이익이 지금 당장 30억 원이 되는지 50억 원이 되는지보다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적절히 높은 ROE가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편 많은 투자자가 버핏은 단순히 PBR이 낮은, 즉 순자산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 순자산 저평가주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적절한 ROE가 지속되지 못하는 저 PBR주는 지금 당장의 청산 가치가 높은 주식일 뿐이다. 이러한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의 증가 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치 투자는 단순히 현재의 자산 가치보다 가격이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5,0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주로 판단하는 것은 초보 가치 투자자가 가져가기 가장 쉬운 위험한 생각 중 하나다.
저평가주란 지금 당장의 순자산보다 가격이 싼 주식이 아니라 먼 미래의 가치에 비해 지금의 가격이 충분히 싼 주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PBR주를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때는 적정 수준의 ROE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워렌 버핏은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 워렌 버핏은 입버릇처럼 나는 항상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버핏의 채권형 주식은 도대체 어떤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채권 이자처럼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이면 무조건 채권형 주식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버핏은 평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보다 배당을 유보한 후 높은 성장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선호했다. 그렇다면 채권처럼 가격 변동이 작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지만 변동성이 작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버핏은 기복 없이 순조롭게 연간 12%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들쭉날쭉하더라도 평균 연수익률 15%를 올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다. 채권의 경우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중간에 얼마씩 이자를 받다가 만기가 되면 얼마의 원리금을 받는다 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의 가치는 다음 그림과 같은 굴곡 없는 복리의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일반적인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증가하는가?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의 편차가 심한 IT 업종, 해운사나 건설회사처럼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가치 증가는 일반적인 주식의 가치 증가 그림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래서는 미래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꽤 어려워진다. 미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적정 수익률로 할인해 계산하는 현재 가치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는 의미고, 따라서 지금의 가격과 비교할 만한 주식의 가치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래의 이익이 꾸준하며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채권형 주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의 가치는 채권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채권처럼 큰 굴곡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가치 증가의 변동이 크면 미래 가치 측정이 힘들지만 가치 증가가 꾸준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것이 채권형 주식이라 이름 붙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A라는 과자회사가 있다고 하자 20년 이상 정통을 가진 A회사는 꾸준히 이익이 증가해 최근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5년 뒤나 10년 뒤에도 여전히 단순한 원료를 구매해 과자를 만들고 각종 판매점에 유통하며 광고로 판매를 촉진해 적정한 이익을 얻고 있을 것이다. 이 이익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도 어느 정도의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의 영업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5년 뒤나 10년 뒤의 모습을 예상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속도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만큼 큰 이슈도 많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향후 10년 동안의 순이익은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듯 대충이라도 미래의 손익에 대해 짐작이 가는 회사의 주식은 채권형 주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한편 B라는 인터넷 게임 개발 회사가 있다고 하자 2년 전만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다 지금은 새로 개발한 게임이 대박을 터뜨려 올해 200억 원 이상의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5년 뒤나 10년 뒤 손익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는가? 물론 잘 되면 수천억 원의 순이익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개발한 게임의 인기가 떨어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 새로 개발한 게임이 실패할 경우 바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업계의 생리를 고려하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는 이 회사의 미래 수익을 대략적으로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회사의 주식은
채권형 주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기대 수익률. 얼마일 때 투자해야 할까? 버핏식 채권형 주식투자법은 결국 채권형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식에 따라 기대 수익률은 7%로, 10%로, 15%나 그 이상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 같은 채권형 주식이라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충분히 높은 기대 수익률은 안전마진,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 가치 투자자는 측정되는 가치보다 가격이 크게 낮은 주식을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주식으로 인식한다. 즉,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최악의 경우에도 돈을 잃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이 몇 % 이상이면 그 주식을 사야 될까? 또 기대 수익률이 몇 %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까? 워렌 버핏은 15%라는 절대 수치를 중시했고 버핏의 스승이었던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 당시 트리플 A 등급 회사채 금리의 2배라는 상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어느 수치를 적용하든 간은 투자자의 성향과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 기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치 투자는 원칙 투자다. 다음을 참조해 자신만의 목표 기대 수익률 원칙을 마련하자. 워린 버핏의 15%. 잘 알려진 것처럼 워렌 버핏이 정한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15%의 복리 수익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버핏은 이 15%가 어떤 수치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단순히 매출액 성장률이나 ROE가 15%를 넘는 기업을 버핏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러한 기업은 미래 가치나 내재 가치가 높은 기업이지만 이미 그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어 주가가 높을 경우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버핏은 그러한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다. 내 해석에 의하면 버핏은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격으로 산정된 기대 수익률이 15% 이상일 때 그 대상 종목을 적극 매입한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격을 비교해 수익률을 계산하는 채권쟁이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버핏의 15%를 나의 목표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사용한다. 명확한 목표 기대 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지만 오랜 경험을 하면서 15%가 최적의 수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15%의 수익률은 5년에 약 2배, 10년에 약 4배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상징적인 속도이기도 하므로 머릿속 계산에 편한 점도 있다. 상황별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 이 15%라는 수치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일 수는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하는 종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목표 기대 수익률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예금이나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15% 이상인 상황에서 15% 기대 수익률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다. 예금이나 우량회사채 금리가 5%보다는 2%일 때, 중소형주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때, 주식시장 평균 PER이 10보다는 7일 때, 보수적인 투자자보다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자가 적용할 때 목표 기대 수익률이 조금씩 낮은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나는 절대 수익률인 15%, 장기 국채 금리의 2배,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 더하기 5%, 이 세 가지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목표 기대 수익률로 정하고 있다. 장기 국채 금리가 3%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11%로 평가되는 2018년 8월 현재 나는 투자 대상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15에서 16%일 때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한편 모든 종목에 똑같은 목표 기대 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중소형주의 기대 수익률이 15% 이상일 때 매입하는 원칙을 삼성전자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 채권에서 신용등급별로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종목별로 목표 기대 수익률에 조금씩 차이를 두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삼성전자에는 12%, 신한지주 같은 초우량 금융주에는 13%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다. 5. 버핏식 채권형 주식 기대 수익률 산정 방식. 워렌 버핏은 자신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일이 없기에 지금부터 다룰 방식이 버핏의 산정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 방식은 그가 지금까지 밝힌 주요 원칙과 조건을 지키고 있으며 오랜 기간 여러 종목을 통해 검증해온 것이기에 나름대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목표 기대 수익률 등을 수정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의 기본 가정은 채권형 주식을 10년 만기 채권으로 본다는 것이다. 10년 뒤 예상되는 채권형 주식의 순자산 가치는 10년 뒤 확정된 복리채권 원리금이 되는 셈이다. 복리채권이 현재의 가격과 미래의 원리금을 비교한 승수로 채권의 수익률을 계산하듯이 채권형 주식은 현재의 가격과 10년 뒤 예상되는 순자산 가치를 비교한 승수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버핏의 산정 방식의 핵심은 뭐니 해도 향후 ROE 수준을 추정해내는 2단계에 있다. 이 단계가 바로 버핏이 이야기하는 비어있는 이자표에 금액을 인쇄해 넣는 일인 것이다. 앞에 채권형 주식 체크리스트 4에서 살펴본 것처럼 ROE 추정은 과거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마지막에는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잘 이해하는 채권형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2단계를 잘 수행해내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기대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뀐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형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는 매년 발표되는 영업보고서 실적을 토대로 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와 긴 호흡으로 변하는 가치를 시적절하게 산정 방식에 잘 적용해 나간다면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버핏식 채권형 주식 기대 수익률 산정 방식 5단계. 산정 방식 1단계. 채권형 주식의 현재 가격과 순자산 가치를 확인한다. 산정 방식 2단계. 과거의 ROE 추이 관찰 등을 통해 미래 10년간의 평균 ROE를 추정한다. 산정 방식 3단계. 10년 후 예상되는 채권형 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구한다. 산정 방식 4단계. 예상 순자산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나눈 값이 10년에 몇 % 승수인지를 찾는다. 투자 판단 단계. 계산된 채권형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의 목표 기대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채권형 주식에 투자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